근데 만약에 이런 꺾기나 원금 상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자 비용이 커지면 우리는 그 사업을 계속해서 존속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 첫째, 진짜로 생활자금이 필요해서. 이 경우는 최소한의 금액을 최소한의 이율로 최단 기간 설정해서 받는 게 맞겠지. 왜냐면은 이 지출이 크면 그만큼 마이너스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자금을 대출받고 할 경우에 꼭 이 경우가 아니라면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대출을 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게 저런 거잖아. 빌린 돈이 스스로 자라나서 불어나는 투자를 하는 경우. 가만히 둬도 스스로 자라나는데 그 빚을 빨리 갚을 이유가 없겠지. 자, 이런 경우는 저런 거야. 회사의 설비나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라든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기구를 대출해서 구입하는 경우,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지. 자본 확대를 위해서 부채는 그 부채가 합쳐진 자본이 일을 하는 동안, 자본 확대를 위한 부채는 그 부채가 합쳐진 자본이 일을 하는 동안 갚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루라도 더 늦게 갚는다면 그만큼 더 일을 할 거기 때문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본으로서의 대출은 우리가 뭐 집을 샀든 사업을 하는 거든 다 사업이라고 가정을 하자면 그 사업의 규모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대출을 갚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 대출 이자도 가능한 한 그 사업 자체로서 돌아가도록 세팅을 해줘야 돼. 다른 사업들과 서로 막 연계가 돼서 돌아갔을 때는 나중에 복잡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사업 자체로 돌아가도록 세팅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기계 설비를 구입했다. 그 기계 설비를 구입하는데 대출을 했어. 그 대출에 대한 이자는 그 사업이 생산해낸 이익금으로 갚아나가다라는 거지. 그렇게 보면 사업이 0이 되는 동안 원금을 굳이 갚을 이유도 없다는 거야. 그 사업 자체로서의 수익률을 극대화하자는 거야. 이자율이 낮은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이자율보다 내가 한 달 동안 이자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나 작은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를 얘기하자 보면 한 달 동안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나 작은가는, 예를 들면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내야 된다. 그러면 원금에 대한 상환 금액도 내가 한 달 동안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금은 상환하지 않는 상품이 있다면 그게 더 좋다라는 거야. 그리고 상환 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을 수 있다면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할 때 원금의 금액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다달이 지출하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지. 자, 우리가 주택을 구입했을 때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면 원금을 모두 갚아야 되는 시기는 그 주택을 팔았을 때, 즉 사업이 종료될 때 대출도 같이 소멸시키는 거야. 이율보다도 지금 얘기한 다달이 나가는 비용이 작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이자 비용보다는 주택 상승 금액이 더 크기 때문이지. 대출할 때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 은행에서 적금 하나 더 들어달라, 카드 하나 더 만들어달라, 여러 가지 유혹을 해. 이걸 일명 꺾기라고 하는데, 내가 다달이 내는 비용 자체를 줄여야 되는데 하나의 적금을 새로 들게 되면 그만큼의 비용을 다달이 더 지불하게 된다는 거지. 물론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우리가 그 주택을 매도했을 때 양도 차액에 대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보는 이익은 증가하지만 다달이 내가 사용하는 비용이 커진다는 거지. 한 사업이 존치하는 동안 그 비용을 그 사업 내에서 해결해낼 수 있다면 그 사업은 계속 존재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이런 꺾기나 원금 상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자 비용이 커지면 우리는 그 사업을 계속해서 존속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꺾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지. 이율 중요하지.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출 금액만을 생각하는 거고, 자산의 증대를 위한 대출은 조금은 과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2억을 대출해서 5억짜리 집을 샀다. 2억의 대출을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2천만 원만 더 대출하면 초과되는 이자도 감당해낼 수가 있어. 대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야. 대출할 때 1,000만 원만 더 대출하면 그 잉여금으로 대출이자 다 감당해낼 수 있어. 체크해야 될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의 사업이 스스로 살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대출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도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어.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한도에서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스스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산이 불어나면 대출의 비율이 줄어들고 화분갈이 하듯이 추가 시스템을 더 만들어내고 또 자라나고 이게 반복되는 거지. 무리한 대출이냐 아니냐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야. 예를 들면 5억짜리 사업을 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데 4억을 대출했어. 그러면 무리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만약에 1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10억이나 20억의 대출을 했다. 그러면 그건 무리했다고 결코 얘기할 수 없겠지. 항상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너무 무리한 대출, 방만한 경영이 아니라면 시스템을 가능하면 크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대출을 잘 활용하는 거라는 거야.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대출을 할 때 이율이 얼마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달이 갚아 나가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야.